BQIT 4회차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팅, 양자 정보과학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회차에서는 선형대수, 2회차에서는 양자역학의 공리, 3회차에서는 기초 컴퓨터 과학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회차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큐빗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 단일 큐빗, 그리고 여러 개의 큐빗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양자 회로, 쿼럼 서킷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빗입니다. 큐빗과 함께 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인 큐트릿, 큐딧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빗은 2레벨 시스템, 큐트릿은 3레벨 시스템, 그리고 큐딧은 일반적인 D레벨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큐빗 등을 구현할 때 어떠한 해밀토니안이 있겠죠. 그럼 그에 따라 에너지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이 두 개만을 베이시스로 하여 정보 처리를 하겠다 하면 이제 큐빗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에너지 레벨을 이용하겠다 하면 3레벨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큐트릿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양의 베이시스를 사용하게 되면 일반적인 큐딧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저희는 큐빗, 즉 2레벨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전적인 비트와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큐빗에 대한 차이입니다. 비트는 지난 3회차에서 말했듯이 이진수입니다. 즉 0 또는 1의 값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큐빗은 0 상태와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히 써볼 것이냐면 exponential i, 코사인 2분의 세타를 알파로 두고 그 다음에 exponential i, 플러스 phi 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를 베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알파의 0 상태 플러스 베타의 1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이제 2회차에서 봤듯이 이를 0과 1 상태의 베이시스로 되는 측정을 하게 되면 0이 관측될 확률은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이 될 거고 1이 관측될 확률은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2회차에서 봤듯이 양자 상태는 전부 다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어야 하죠. 저희가 이렇게 쓰려면 뒤에 다음과 같이 이런 말들을 써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위와 같은 표기를 사용하면 이미 이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세타와 파이가 실수일 때요. 한번 보겠습니다. 푸사이 브라와 푸사이 캣 이 두 개를 내적을 한 것이 1이 되어야겠죠. 노멀라이제이션 되어 있어야 하니까 양자 상태는. 그럼 이제 푸사이 브라는 어떻게 되냐? 이것을 대거를 취해주면 푸사이 브라가 되겠죠. 그럼 대거를 취해보면 이것은 복소수기 때문에 단순히 켤레 복소수가 오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실수니까 그대로 오고 0 캡팩터는 0 브라벡터로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가 오고 사인 2분의 세타는 실수니까 그대로 오고 1 캡팩터는 1 브라벡터로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푸사이 브라 스테이트고 푸사이 브라벡터고 그 다음에 푸사이 캡팩터는 다음과 같이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끼리 곱하고 이것끼리 곱하고 이것끼리 곱하고 이것끼리 곱한 것을
쭉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베이시스끼리는 내적을 하면 0이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베이시스는, 모든 베이시스는 오소노멀 하기 때문에, 즉 크기가 1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1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만 남습니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노멀라이제이션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구 껍질 위에서 표현하기가 쉬워집니다. 구 좌표계에서 표현하기 쉬워집니다. 그것을 이제 블로스피어라고 하는데 뒤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은 단일 큐빅 상태의 베이시스 스테이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트, 고정 컴퓨터, 클래시컬 컴퓨터에서의 비트는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것과 대응되는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0 상태, 1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벡터로, 구체적인 벡터로 표현을 하자면 0 상태는 1, 0, 1 상태는 0,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0 상태와 1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를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캐노니컬 베이시스 혹은 제트 베이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싱글 큐빅 스테이트를 이렇게 두 개의 2x1 매트릭스로 2x1 컬럼 벡터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2레벨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x1 컬럼 벡터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또 다른 세트인 이제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인데요. 플러스 상태를 벡터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를 0 상태와 1 상태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2분의 1에 1, 0 더하기 루트 2분의 1에 0, 1이 됩니다. 1 다시 쓰면 루트 2분의 1에 0 상태 더하기 루트 2분의 1에 1 상태가 될 것입니다. 밑에 있는 마이너스 상태도 보시면 비슷한 형태로 쓸 수 있는데요. 바로 쓰면 루트 2분의 1에 0 상태 플러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에 1 상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 이 두 가지 세트를 이제 X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플러스 I, 마이너스 I 상태 이 두 개의 세트입니다. 이것을 벡터로 표현하면 1i 그리고 1-i와 같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도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인 0 상태와 1 상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루트 2분의 1의 0 상태 더하기 루트 2분의 i의 1 상태 그리고 마이너스 i 상태는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y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러한 베이시스 스테이츠들끼리의 이너 프로덕트, 내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봤던 상태들 벡터로 표현한 것을 조그맣게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처음 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6가지 상태의 벡터 표현은 다 외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0상태와 0상태끼리 내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모든 베이시스들은 오소노멀하기 때문에 그 베이시스들끼리는 자기 자신끼리 내적을 하면 항상 1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진짜 성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브라벡터는 다음과 같이 될 거고, 왜냐하면 0 캡벡터가 이렇게 되니까요. 대거를 씌우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 캡벡터를 곱해주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 상태를 보시면 똑같이 1이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상태와 플러스 상태 내적을 해주면 이제 다음과 같은 계산 과정을 통해서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스칼라 두 개는 나와서 합쳐지고 그 다음에 이 내적을 계산하면 2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1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내적한 것도 마찬가지로 1이 나오고 그 다음 플러스 i와 플러스 i 내적하는 것은 이제 직접 계산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캡벡터 상태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루트 2분의 1에 1i 이것을 브라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거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거를 취하면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시켜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캡벡터는 그대로 쓰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스칼라 값을 먼저 두 개를 먼저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두 개를 내적을 하면 1 곱하기 1 마이너스 i 곱하기 i가 돼서 1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i 스테이트의 내적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베이시스들은 서로 오소노멀하다 해서 이제 노멀이 아닌 also, 즉 수직, orthogonal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상태와 1 상태는 이제 z 베이시스를 이룬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제 0 상태와 1 상태는 서로 오소고널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내적을 하면 0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0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 베이시스인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도 내적을 해주면 0이 나옴을 그 다음에 플러스 i와 마이너스 i 즉 y 베이시스들도 내적을 해주면 0이 나온다는 것을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로스피어입니다. 되게 많이 나오는 싱글 큐빅 표현 방법입니다. 앞에서 비트와 큐비트의 차이에 대해 설명할 때 큐비트는 중첩이 가능하다고 했고 다음과 같은 표기를 쓰면 쓸 수 있다고 하였죠. 그 중에서 이 감마 값은 저희가 글로벌 페이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페이즈는 물리적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즉, 측정을 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중요한 값이 아닙니다. 글로벌 페이즈는요. 하지만 0 상태와 1 상태 두 상태의 페이즈 차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글 큐빗을 표현할 때 이 글로벌 페이즈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사이 상태를 나타낼 때 이거를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그럼
와서 이러한 반지름이 1인 구껍질이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구껍질에 위에 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점과 원점을 이은 선과 이 G축 사이의 각도를 세타라고 합시다. 그것이 여기 있는 이 세타 값입니다. 또 이 psi 벡터를 xy 평면에 정사형을 시킵니다. 이 정사형을 시킨 것과 x축이 이루는 각도를 phi라고 합시다. 그 값이 여기 있는 phi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양자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세타 값과 phi 값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이 구표면 위에 어떠한 점을 찍을 수 있고 그 점이 해당 쿼럼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표기법, 시각화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아까 앞에서 배웠던 0상태, 1상태, 플러스 상태, 마이너스 상태, 플러스 i 상태, 마이너스 i 상태를 이 블로스피어에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스피어에 표현하는 것을 더 쉽게,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도록 오일러스 포뮬라를 미리 갖고 왔는데요. 여기 exponential i5가 나오죠. 제가 여기서 표현을 혼동해서 썼는데 전부 다 phi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네, 이 phi가 0일 때는 여기다 0을 넣어보고 여기다 0을 넣어보면 sin 0은 0이기 때문에 날아가고 코사인 0만 남아서 1이 됩니다. 그 다음 2분의 파이를 넣어보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어서 날아가고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 되기 때문에 i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에 파이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0 상태부터 블로스피어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상태는 어떻게 되죠? 0 상태는 세타 값과 파이 값을 구해보자면 먼저 사인 2분의 세타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타는 0이 되면 됩니다. 또한 파이는 어떠한 값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타에 0이 들어가게 되면 사인 0은 0이기 때문에 이 값이 통째로 날아가서 파이 값은 무슨 값이든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그림에 나타내 보면 이 세타 값이 0이라는 것은 이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Z축에 딱 붙는다는 거겠죠. 즉 여기 이미 써 있기도 하지만 0 상태는 다음과 같은 북극을 위쪽 방향을 가리키는 그러한 벡터가 됩니다. 블로스피어의 북극 지점이 됩니다. 다음은 1상태입니다. 1상태는 보시면 이번엔 코사인 2분의 세타가 0이 되고 이 1상태만 남아야 되죠. 그럼 코사인 2분의 세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세타가 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니까요. 따라서 세타는 파이고 파이는 얼마가 되어야 할까요? 이걸 보시고 세타가 파이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단순한 1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도 1이 되어야겠구나 해서 파이가 0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아무 값이나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타가 파이가 된 순간부터 여기 있는 페이즈는 글로벌 페이즈가 되어서 더 이상 저희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타가 파이가 되는 순간 푸사인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2분의 파이의 0 상태 플러스 익스포넨셜 i 파이의 사인 2분의 파이의 1 상태가 되니까 익스포넨셜 i 파이의 1 상태가 되죠. 그러면 이 익스포넨셜 i 파이는 뭔가요? 전체 스테이트 앞에 붙은 어떤 글로벌 페이즈입니다. 즉 0 상태와 1 상태 사이의 위상차가 중요한 거지 페이즈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전체적인 스테이트 앞에 붙는 그런 글로벌 페이즈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0 상태가 여기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둘의 위상차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0 상태와 1 상태의 위상의 차이라는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이는 아무 값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그림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세타가 파이라는 것은 이것이 180도, 파이만큼의 각도를 이룬다는 것이고 이는 이 상태가 다음과 같은 남극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써있죠? 0 상태와 1 상태는 블로우스피어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 그리고 플러스 i 상태와 마이너스 i 상태는 사실 이 세타 값은 똑같아요. 세타 값은 뭐로 똑같냐면 2분의 파이로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타 값은 0 상태와 1 상태 앞에 붙은 개수의 크기를 정합니다. 이 파이 값은 단순히 위상차고요. 그 크기는 0 상태 앞에 붙은 거 그리고 1 상태 앞에 붙은 것의 크기는 전부 다 루트 2분의 1입니다. 이것도 루트 2분의 1이고 이것도 절대값 씌우면 루트 2분의 1이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루트 2분의 1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코사인 4분의 파이 그리고 사인 4분의 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 이제 잘 알고 계실 거고 따라서 여기 값을 4분의 파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되면 됩니다. 그럼 세타가 2분의 파이라는 것은 블로스피어 상에서 말을 하면 90도만큼 내려간다는 거죠. 세타 값이. 즉 플러스 상태, 마이너스 상태, 플러스 i 상태, 마이너스 i 상태는 이 xy 평면에 있는 이런 유니서클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니서클 중에서 어떠한 점이 플러스 상태고 마이너스 상태고 플러스 i 상태고 마이너스 i 상태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파이 값을 정하면 되겠죠. 요 값이요. 자, 먼저 플러스 상태입니다.
플러스 상태는 페이즈가 플러스 1이에요. 즉 exponential i5가 플러스 1이면 됩니다. 왜냐면 이건 이미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되었죠. 즉 이 값이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phi 값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phi 값은 0입니다. 이것을 블로스피어에 표현을 하자면 phi 값이 0인, 그럼 x축에 딱 붙는다는 말이겠죠? 이 지점이 플러스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페이즈가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는 phi 값은 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phi 값은 파이가 돼서 이를 블로스피어 상에서 표현을 하자면 이 phi 값이 파이가 되면 180도죠. x축 뒤쪽 방향이 됩니다. 이 지점이 마이너스 상태. 또 플러스 i가 되기 위해서는 페이즈가 2분의 파이가 되어야 하죠. 따라서 플러스 i 상태는 페이즈는 2분의 파이고 이를 블로스피어에 표현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다음 마이너스 i 상태를 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i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phi 값은 2분의 3파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블로스피어 상에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0 상태와 1 상태는 z 베이시스, 그 다음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는 x 베이시스, 그 다음 플러스 i 상태와 마이너스 i 상태는 y 베이시스라고 했었던, 그렇게 명명을 했던 이유를 여기서 아실 수 있습니다. 0 상태와 1 상태는 이 g축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는 여기 x축 위에 있습니다. 또한 플러스 i 상태와 마이너스 i 상태는 이런 y축 위에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스피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봤고,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떠한 임의의 스테이트가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임의의 상태, 파이는 알파의 0 상태 플러스 베타의 1 상태, 이러한 상태가 들어왔다면, 물론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의 제곱은 1이라는 게 이제 성립이 한다고 하고, 이러한 알파와 베타 값이 들어오면 이 알파와 베타 값을 세타와 파이를 잘 조절을 해서 맞춰야겠죠. 그렇게 맞춘 다음에 세타와 구한 세타 값과 파이 값을 통해서 이러한 양자 상태를, 임의의 양자 상태를 블로스피어 위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 상태, 1 상태,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 플러스 i 상태와 마이너스 i 상태를 블로스피어 위에 어디에 존재하는지 지금 방금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것으로 큐빗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끝내고, 다음은 싱글 큐빗 연산, 싱글 큐빗 게이트, 단일 큐빗 게이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떠한 컴퓨팅, 어떠한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계속 바꿔줘야죠. 정보를 처리해야 합니다. 앞서서 3회차에서 디지털 회로를 봤을 때 AND 게이트, OR 게이트, 그 다음 NOT 게이트, 이러한 게이트들로 디지털 프로세싱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인풋 시그널이 들어오면 아웃풋 시그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프로세싱을 통해서요. 양자 컴퓨터에서도
큐빗에서도 똑같은 그런 게이트들이 존재해야 이제 연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정보의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게이트들의 양자 버전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컬 컴퓨터에서의 NOT 게이트와 유사한 이제 파울리 X 게이트입니다. 파울리 X 게이트는 나중에 양자회로에 설명을 하면 양자회로에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게 될 것이고요. 행렬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연산입니다. 이것이 왜 NOT 연산과 비슷하다고 했는지 다음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x는 행렬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였고 0 상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된다고 하였죠. 이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1 상태와 똑같죠. 다음 밑에 있는 연산도 해보겠습니다. 연산을 하면 이렇게 돼서 0 상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0 상태에 X게이트를 가했더니 1 상태가 되고 1 상태에 X게이트를 가했더니 0 상태가 됩니다. 즉 0은 1로 1을 0으로 바꿔주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마치 클래시컬 컴퓨터에서의 NOT 게이트와 같죠? 뒤집어주는 그런 NOT 게이트요. 그래서 이제 NOT 게이트와 유사하다고 말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음은 파울리 Y 게이트입니다. Y 게이트는 퀀텀 서킷에서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그 연산을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것도 다음과 같은 연산들을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이렇게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연습해봤고 마찬가지로 0 상태를 1 상태로 그 다음에 1 상태를 0 상태로 바꿔주죠. 물론 이렇게 1 상태만 있으면 이 페이즈는 글로벌 페이즈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상태들과 함께 존재한다면 이제 페이즈 차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페이즈들을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파울리 Z, 파울리 Z 게이트입니다. 즉 쿼럼 서킷에서 표현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행렬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계산들, 이번에는 플러스 상태와 마이너스 상태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플러스 상태는 루트 2분의 1에 1, 1이었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루트 2분의 1에 1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상태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밑에 있는 연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상태는 1 마이너스 1이고 이제 Z 게이트를 거치게 되면
플러스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즉, Z 게이트는 플러스 상태를 마이너스 상태로, 마이너스 상태를 플러스 상태로 바꿔주는 그런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파울리 X, 파울리 Y, 파울리 Z는요, 블로스피어 상에서 회전을 의미합니다. 파울리 X 연산은 이 X축에 대해서 180도 회전한 거. 예를 들어서 이 파이 상태가 있다면, 프사이 상태가 있다면 180도 회전한 이러한 지점이 X 프사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Y 게이트는 이 Y축에 대해서 180도 회전하는 그런 연산을 의미하고요. 파울리 Z 게이트는 이 Z축에 대해서 180도 회전한 그러한 연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0 상태에다가 X 게이트를 가하면 180도 빙글 돌아서 1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X 게이트가 일종의 낫 게이트라고 했죠. 0 상태를 X축 기준으로 180도 돌려서 1 상태로 만들고 다시 1 상태에다가 X 게이트를 가하면 다시 X축에 대해서 또 180도 돌려서 다시 0 상태로 가는 그러한 연산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블로스피어 상에서 어떤 회전을 의미하는지로 이제 싱글 큐빗 게이트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마르트 게이트입니다. 이 하드마르트 게이트는 중첩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게이트입니다. 한번 퀀텀 서킷에서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하고요. 행렬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에 1, 1, 1, 마이너스 1 그리고 0 상태는 1, 0이라고 했었죠. 이를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상태가 됩니다. 또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은 계속 반복된 과정이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쓰면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 상태를 좀만 더 쓰면 루트 2분의 1에 0 상태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 1 상태라고 했었죠. 이 마이너스 상태는 루트 2분의 1에 0 상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1 상태라고 했었고요. 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0 상태는 1 상태 성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0 상태는 어떤 1 상태 성분이 없기 때문에 0과 1 베이시스로 측정을 하면 무조건 0만 관측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하드마르트 게이트를 가해주게 되면 0 상태가 측정될 확률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그리고 1 상태가 측정될 확률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 되니까 2분의 1 즉 0과 1이 측정될 확률이 반반이 되도록 그렇게 상태를 중첩시켜주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도록 중첩을 시켜주는 중요한 게이트입니다. 1 상태의 하드마드 게이트가 적용되더라도 0이 관측될 확률은 2분의 1, 또 1이 관측될 확률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제곱해주면 2분의 1이죠. 그렇게 2분의 1, 또 반반 확률로 중첩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마드 게이트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S게이트입니다. S게이트는 페이즈를 2분의 파이만큼 더해주는 그런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퀀텀 서킷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을 하고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연산입니다. 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것은 플러스 i 상태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S게이트 플러스 i 상태에다가 S게이트를 가하게 되면 이것까지만 제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다가 제가 오타가 있는데요. 이것을 쓰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i 상태가 될 거고요. 한번 직접 계산해 보세요. 그 다음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플러스 상태가 될 것입니다. 즉 한번 이걸 잘 기억해 보세요. 플러스 상태는 플러스 i 상태로, 그다음 플러스 i 상태는 마이너스 상태로, 마이너스 상태는 마이너스 i 상태로, 마이너스 i 상태는 플러스 상태로. 즉 플러스 플러스 i 마이너스 마이너스 i 다시 플러스가 되죠. S게이트를 계속 가면요. 이것이 이제 위상을 90도씩 더해준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한번 다시 블로스피어를 보면 자, 플러스 상태에서 페이지가 90도 더해지면 여기 있는 플러스 i 상태가 되죠. 이 플러스 i 상태에서 90도 또 돌아가면 마이너스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또 페이지가 90도 돌아가면 마이너스 i 상태가 되고요. 마이너스 i 상태에서 또 페이지가 90도 돌아가게 되면 플러스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T게이트인데요. 이거를 회로에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 기호로 표현 가능하고 매트릭스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아까는 페이지를 2분의 파이, 즉 90도씩 돌려주는 그런 게이트라고 여긴다면 이것은 페이지를 4분의 파이, 즉 45도씩 돌려주는 그러한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페이지를 이 45도를 4번 돌려야지 180도가 되고 그 180도는 90도를 2번 돌린 것과 같고 그 다음에 Z축 기준으로 180도 돌린 것과 같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이 성립합니다. 다음은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RX 게이트, RY 게이트, RZ 게이트입니다. 말 그대로 로테이션 X 게이트, 로테이션 Y 게이트, 로테이션 Z 게이트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양자 상태를 X축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그러한 게이트고요. 이것은 Y축, 블로스피어 상에서 Y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시켜주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그 다음에 RZ 게이트는 Z축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회전을 시키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그러한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 푸사이가 이 뒤에 붙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태가 있고 RX 세타에다가 예를 들어서 6분의 파이가 들어갔다 하면 여기 이제 6분의 파이가 들어간 매트릭스가 계산이 되겠죠. 그거를 요 푸사에다가 연산을 넣어보면 이 X축 기준으로 6분의 파이만큼, 즉 30도만큼 회전한 이러한 위치로 푸사이가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연산들이고 이 RX 게이트, RY 게이트, RZ 게이트는 파울리 X 게이트, 파울리 Y 게이트, 파울리 Z 게이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 1회차 마지막에 어떠한 매트릭스가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렸었죠. 테일러 전개, 테일러 익스펜션을 통해서
이제 전개를 하는 것을 보여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이러한 행렬로 표현될 수 있는지는 여기서 영상을 끊고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뒤에서는 아니고 이러한 exponential 위에 행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내용을 제일 뒤에서 언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여기서 한번 영상을 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